시청자 여러분, 머니왕으로 연이어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 수익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시죠. 어찌 내 계좌가 왕이 될 상인가에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의 계좌를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엄청난 뾰족한 수는 무엇일까요? 왜 주식 투자자의 소수만 수익을 얻는 걸까요? 물론 제로섬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때에 맞는 선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구간마다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하실 수 있도록 임강빈 위원 오늘도 좀 열심히 준비를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이 시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는 사실 인수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바로 어제장만 하더라도 그 어제장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확실히 이 시장에서 떠오르는 재료는 임강빈 위원께서 해석을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드려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 종목을 지금 갖고 있는 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처리해야 되지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죠. 따라서 저희가 소통 창구 활짝 열어놓았고요.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열려져 있습니다. 문자로도 여러분 저희한테 노크 주세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임강빈 위원께서 최적의 솔루션 함께 고민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저희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고민되는 종목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노란톡도 열려져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임광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소통 나누실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릴게요. 만약에 문자가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이쪽에 QR코드도 현재 열려져 있습니다.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를 해보시죠. 자, 이후에는 무료 방송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방의 주제를 보니까 정말 레전드 종목이죠. 대한전선. 대한전선이 이번 주에 상한가 안착했다라는 점, 목요일장이었나요? 상한가 안착했다는 점이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구리 가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분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섞였던 것으로 보여서 자, 앞으로 흐름들까지 저희가 좀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또 어떤 종목이 좋을지 무방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토요일에 이 시간에만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진한 수익으로 가는 지름길 이야기 임강빈 위원과 빨리 이야기 나눠봐야겠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강빈 위원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아유, 밖에 꽃도 피고 그러니까요. 4월 달이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우리 계좌에도 정말 기다렸던 봄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빼앗긴 내 진짜 계좌에도. 네, 그러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죠. 네. 그런 마음 가득 담아서 먼저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였죠? 근데 지난주가 아니고 이번 주. 네. 이번 주 시장 어떠셨나요? 이번 주 주식 시장은 테마 주식들이 그렇게 막 활개를 치거나 아니면은 정말 수익을 내기 쉽다라는 그 느낌은 조금은 없었어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 좀 이어졌는데 이번 주 또 특징주로 또 뽑을 수 있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쌍용차 관련된 사건이죠. 전국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쌍용차 관련된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선 앵커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요? 네. 무엇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거요? 계좌를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저는요, 주식 이런 것들 여쭤보면 누구는 재료다, 시황이다, 차트다, 거래량이다, 수급이다. 수급이다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예. 그 어떤 것도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 정답일 모든 게 수 다 있다. 중요하죠. 예, 예. 네, 근데 거기서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똥된장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주식을 처음 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대형주나 추세 주식들, 흔히 슈퍼개미들이 돈을 벌었다라는 그 방법에 대한 주식들보다는 우리는 급등주, 막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최근에는 현대사로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것을 저 자리에서 잡아서 대출을 받아서 신용 미수를 써서 저 자리에서 잡아서 지금까지 가졌으면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을 것이다. 이런 상상들 한 번쯤 해보셨죠? 쌍용차 관련된 종목, 에디슨 EV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UNI, 그리고 점상한가를 간 광림과 쌍방울, 네, 이 네 가지 종목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차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에디슨 EV가 엄청난 폭등을 했죠. 2,000원대부터 8만 원까지 주가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때부터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에디슨 EV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쌍용차를 인수하는 건 호재일까요? 아니면 악재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특히 주시장에서 가장 큰 시세를 뽑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M&A 이슈죠. 네. 자, 에디슨 EV, 이전에 세미시스코였습니다. 이 세미시스코가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에디슨 EV가 이 앞에 이렇게 큰 시세를 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종목이요, 1,400원대부터 8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상한가를 도대체 몇 번을 갔습니까? 이 안에서. 네,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자금 조달 이슈입니다. 전환사채를 찍었고요.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찍었고 3자 배정을 통해서 몇 천억이 이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주가가 올라간 것이지, 여기서 에디슨 EV가 쌍용차를 인수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이후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안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요. TV 방송을 보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쌍용차는 부실기업이죠. 네, 뭐 지금 쌍용차에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 투자자의 관점을 해서 봤었을 땐 현재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고 거래 정지가 되어 있으며 이 기업은 부실기업으로 낙인이 찍혀있는 기업입니다. 자, 부실기업을 인수한다 생각해 보세요. 쉽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시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울역에 갔어요. 근데 서울역에 이 겨울에 노숙자분이 아주 춥게 막 덜덜 떨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치근함이 들어서 이 노숙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잠도 재워주고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입니까? 고생이죠. 마음은 좋은데 네, 굉장히 고생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쌍용차를 인수를 한다고 해서 그 자금이 충분하고 국가로부터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쌍용차로 회생시킨다고 한들 그 회생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정작 쌍용차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제 전기차 쪽이거든요. 그 부분에 매력이 있다고 한다면 왜 현대기아차는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서 에디슨 EV가 지금 의견 거절이 나왔죠. 그러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안에서 쌍방울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자, 쌍방울과 광림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쌍용차를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쌍방울 어떤 기업인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속옷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이 그렇게 좋은 기업인가 보게 되면 부채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물론 이전에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M&A 시도한 것들 때문에 이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자, 과거 쌍방울이 어떠한 이력이 있었냐? 자, 쌍방울이라고 하는 기업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요. 자, 이전에 15년도 9월 달이었죠. 중국의 금성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기업인데요. 이 금성그룹과 합작해서 제주도에 리조트를 짓겠다고 해서 바닥에서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갔죠. 700원대 주가가요. 단숨에 한 2주 만에요. 4,000원대까지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금성 그룹과 함께 리조트 짓는 것들이 무산되면서 주가가 다 떨어졌고요. 지금은 그 가격대보다 훨씬 낮죠. 자, 이 구간대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물론 금요일
금요일 시장에 상따하신 분들은 월요일까지 수익을 추가적으로 낼 수는 있겠지만 쌍방울과 광림이 이 안에서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것을 또 호재로 보시고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시거나 했었을 때 에디슨 EV처럼 우리 계좌가 망가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종목이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분명히 뜨거운 시세를 낼 거예요. 거래량이 많고 단기 트레이딩의 구간이 나올 것이지만 고점에 물리게 됐었을 때 아주 당황스러운 계좌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이슈가 났을 때 정말 똥된장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재료가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똥을 가지고 지금 똥을 품으면서 희망을 품고 계신지 정말 먹을 수 있을 만한 된장인지 이런 것들 잘 구분하시면서 이 재료 앞으로 뜨거울 텐데 저는 좀 각별히 주의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 좀 해주셨어요. 확실히 좀 뜨거웠기 때문에 시세도 불이 붙었고 관련해서 과연 시세 연속성이 있어서도 좀 궁금합니다. 어제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게 진짜 풍문이냐라는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서 생각보다 꽤 많은 적극성을 드러내더라고요. 관련해서는 근데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점까지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다음 주 흐름들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위원님. 네. 사실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사실 또 좋았던 종목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게 일단은 구리 가격 상승도 있었고 또 뭐 호반건설 한진칼 지분 인수 소식에 대한전선이 또 겹가지 재료로서 또 상한가를 안착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좀 궁금하던데요. 요즘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잘 가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6만전자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는 가기는 갈 거예요. 네. 저는 주식시장이 거품 구간대까지 버블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봅니다. 증시가 오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가기는 가야 돼요. 그래야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유가가 지금 $100를 넘은 상황입니다. 지금 적정 유가는요. 100달러에서 120달러예요. 이번에 금리를 올렸을 때 금리를 올린 이 작품이 어떤 것을 통해서 올렸냐. 유가가 상승하면서 통화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금리 0.25%가 올랐습니다. 그 기준 유가가 95달러입니다. 네. 95달러에서 유가가 이만큼 올라오면서 시장의 통화량이 줄었고요. 그리고 0.25% 금리 인상이 가능해졌죠. 이런 구간대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의 고물가 구간이다라고 합니다. 대한전선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대한전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고 M10W 전속 전문가로 왔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첫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작년에 레전드 정말 전설적인 수익을 냈죠. 제가 이것으로 MTN에서 이름을 날렸고 많은 분들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대한전선을 통해서 아주 큰 수익을 내셨습니다. 자, 근데 다시 대한전선이 상한가를 갔어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팔지 말고 장기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가요? 대한전선은 얼마 전 유상증자를 했죠. 기업 자체 부채도 많았었고 또 앞으로 초고압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해상풍력타워에 초고압 케이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설 투자를 위해서 대한전선이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호반건설이 이 기업을 50% 지분을 인수했죠. 그리고 5천억 중에 2,500억을 호반건설도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고요. 호반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현금 여력도가 가장 높은 기업으로 정말 손꼽히는 아주 견실한 중견 기업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대한전선을 인수를 하고 나서 제가 다시 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유상증자가 끝나고 나서 상한가를 갔죠.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역사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 기업이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가다가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자, 그리고 20년도 11월 달에 해상풍력 바이든 수혜주로서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가면서 주가가 2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중간중간에 주식이 한번 급락을 했었지만 이때 급락을 했었던 이유는 최대 주주의 물량, 최대 주주의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거의 1년 가까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주시장에 조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 종목이 감자와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악재가 나왔죠. 근데 감자와 유상증자는 기업이 좋아지기 위해서 기업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안 좋은 상황들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 당장 수술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 호반건설은 미래를 본 것이죠. 그 유상증자가 끝나고 물량이 나오니까 네, 이 안에서 상가를 가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전선을 지금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왜냐? 500kV짜리 초고압 케이블은 네, 현재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바이든이 현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6만 개 풍력타워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 풍력타워는 해상풍력으로 건설을 하게 될 텐데 1만 개밖에 건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CS 윈드, CS 베어링, 동국 SNC 그리고 두산 중공업과 같은 풍력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 이들이 풍력을 만들게 되면 이 안에 500kV짜리 초고압 케이블이 연결이 돼야 바다에서 이 풍력을 돌려서 만들어진 전기를 육지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누가 하느냐? 대한전선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유가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시대는 초고물가의 엄청난 물가 폭등을 보게 될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전체 시장의 통화량은 줄어드는 긴축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금리 인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더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긴축의 강도 또한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물가 상승이 더할 것이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구리를 다루는 전선 관련주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에 따라서 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 물가가 상승할 때 그대로 매출이 늘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구간이 즉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시고 이런 기업들을 2%, 3% 수익 내고 전국에 수익 났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주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관심 가지시고 이런 종목들로 인생 역전하는 그런 주식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전선으로 역전까지 그러면 노려볼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한때 좀 시세를 분출했었을 때 위원님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했는데 지금 다시 때가 왔다라는 점 그리고 재료에 있어서 굉장히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무방에서도 이야기가 나누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 함께 추가적으로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한 주의 시장 좀 정리해봤습니다. 특징주로. 이제 문제는 네 종목입니다. 다음 주에 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네, 01786-1022번, 01786-1023번 전화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여러분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좀 다채롭게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사탕 같으세요. 녹아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리 오늘 어떤 종목 좀 위원님께 부탁드려보면 좋을까요? 네, 유진 로봇. 유진 로봇 매수가 7,510원에 50%. 7,510원에 50% 비중이요. 네. 시청자님 7,510원이면은 2015년에 갖고 있지 않은 한 바로 목요일장 진입이신 것 같은데 혹시 맞으세요? 아니면 이번에 8,360원 찍고 내려올 때 샀어요. 그럼 3월 달이겠다. 네. 3월 달부터 며칠 그러면 안 갖고 됐습니다. 계셨던 네네. 건가요? 네. 매수 이유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 들어가신 거고 그리고 비중이 50%시니까 조금 더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구간에서 팔고 지지를 나와야 되겠으니까 잘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네네. 지지를 잘 받을지 감사합니다. 추가 상승 방향성 열려져 있는지 여쭤볼게요. 도와줘요 머니왕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도와줘요, 머니왕. 네, 도와주세요. 머니. 네. 도와주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이요? 그러시구나. 지난주 시황을 한번 설명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아무튼 너무 어려운 네. 질문이에요, 위원님. 자, 네, 우리 그렇죠. 유진 로봇, 네, 로봇 네. 관련주인데 지난주 시황을 보시게 되면 테마주들이 이제 꺾이고 있어요. 로봇 네, 관련주도 네. 잘 갔고 원전 관련주도 잘 갔고 부동산도 네, 잘 네, 네, 갔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빅데이터나 이런 테마주들이 차기 정권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그 종목들의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4월달 시장이 둘 중 하나요. 테마주가 3월달처럼 이어질지 아니면 테마주가 꺾이고 이제 지수 관련주의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우상향으로 추세를 만들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은 잡히지 않았어요.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자, 유진 로봇이 첫 번째로 시세를 뽑았던 자리는 이 자리죠. 저도 유진 로봇에 대해서 이날 12월 달에 첫 번째 상한가를 가고 나서 12월 17일 날 TV방송에서 4,000원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꺾였는데요. 모든 로봇주들이 꺾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차례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한 게 맞아 떨어지면 이 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때부터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자리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대응의 영역입니다. 시장이 테마주가 꺾이게 되면요. 유진 로봇도 밀릴 거고요.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테마주가 올라가게 되면 유진 로봇도 9,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자, 최근에 로봇 관련주 중에 로보로보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중요한 라인이 있습니다. 어디 라인이냐?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 6,900원. 6,900원에서 7,000원 이 자리 깨지면요. 정말 뒤도 안 들어보고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반등하면 팔아야 되니까 좀 알려주세요. 네, 반등하면 수익을 내시고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까지 한 7,700원? 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요. 욕심을 낼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네, 네. 수익을 낼 건전만 수만 와도 있다면 팔아야지요. 잘한 겁니다. 네. 네. 자, 시청자님 네. 일단 지지 여부 중요 주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잘 메모해 두시고 유진 로봇 나쁜 주식은 아닌데 지금 너무 고점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네네. 수익을 너무 욕심내서 바라지는 말자라고 네네네, 이야기해 감사합니다. 주셨어요. 네네, 네, 꼭 네네, 큰 네. 수익 보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자리에 대한 고민은 늘 있는 것 같아요. 확신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관련해서 또 문자로는 어떤 종목들이 지금 상담 요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죠. 문자함 열어보겠습니다. 명신산업이 먼저 보이네요. 확인해 보죠. 9250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22,500원에 15%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2,700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네. 명신산업 고민할 필요가 없죠. 어때요? 명신산업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 테슬라가 또 올라오잖아요. 예. 명신산업, 센트럴 모텍, KEC 같은 종목들이 주시장에서 또 반영을 받을 겁니다. 미국 시장이 앞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애플보다는 테슬라가 갈 가능성이 높고요. 테슬라가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테슬라가 지금 $1,000 부근이죠. 저는 $3,000까지 테슬라 간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시 시세를 또 낼 거기 때문에 명신산업 매수가도 너무 좋아요. 네. 최바닥권에 사셨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런 종목들 나중에 가면 35,000원 갑자기 뛰어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35,000원쯤 가게 되면 수익 실현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지금은 이걸 걱정하시거나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매수해놓고 잊고 있으면요. 나중에 가면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명신산업 지금 9250님,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참 좋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방향성도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더 희망 가득하게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신산업 기분 좋게 풀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종목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울고 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함께 살펴볼게요. 신테카 바이오 825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18,000원에 30%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14,850원이니까 눈물을 지금 흘리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 네. 사실 이 종목은 한번 추세 전환 때
다시 갈 수 있을 그렇- 것인가? 네. 그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다시 또 산을 그렸어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12월 달에 네. 방송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아픔을 참 많이 주죠. 바이오가 딱 두 가지예요. 꿈을 이루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꿈을 모두 다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신테카 바이오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TV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 이 자리입니다. 12월 7일 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앞에 매물대가 돌파가 되면 주가가 다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과 함께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볼 수도 있고 그전에는 팔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가 뭐 이 정도죠. 네,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꺾이는 이유는 시장의 바이오 종목들이 주목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자, 이 종목. 자, 이 구간대에서는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본전 오면 이 종목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비중을 줄이고 현금 확보한 이후에 종목을 교체하시는 방향, 한 17,500원에서 18,000원 사이 오면 이것도 그냥 수익을 냈다 생각하십시오.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지금보다 주식이 한 10% 넘게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 이상 수익을 냈다 생각을 하시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까지. 사실 이 종목은 저도 신이테칸 바이오다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으면서 응원을 했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위원님께서 보내주셨던 이야기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어서 임강민 위원의 종목 추가 전략 좀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죠. 자,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최근 지난주 언급 종목이었었죠. 제노코였습니다. 자, 제노코가 32,700원에 매수가 됐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37,650원까지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일주일 안에 15.14% 훌륭한 수익률을 또 저희에게 선물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위원님, 이 정도면 일주일도 안 돼서 너무 훌륭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주항공주를 잊고 있는데 자, 우주항공주를 다시 봐야 되는 때입니다. 네. 지금 뭐 이 15%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안에서 제노코는 4만 원 이상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우주항공주 왜 중요한가? 지금 많은 테마주들이 올라갔어요. 로봇주도 같고 원전주도 같고 부동산도 같고 그리고 다양한 테마주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올라갔는데 또 차기 정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죠. 우주항공 쪽입니다. 이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우리 인류가 또 뻗어나가야 되는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요. 제가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의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도 이 우주항공이 떠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가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지금 다른 나라와 함께 우주항공 기술을 공유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자국 내에 있는 우주항공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대체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테슬라 자회사인 스페이스 X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X가 부각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주들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제노코가 작년 10월달, 11월달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죠. 우주항공주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였고 지금 고점 대비 70%가 빠지고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자, 바닥권에서 보통 이런 기업들은 30%에서 50%까지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종목 충분히 4만 원대, 4만 5천 원대까지는 제 시세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정 구간에서 비중을 좀 더 늘리시고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줄이면서 정별 우상향 섹시미인 차트로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노코는 워낙 지금 우주항공 산업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방향성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 윗방향까지도 열어놓고 보시고 계시네요.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추가 전략 세워볼게요. 3일기업공사입니다. 이 종목은 뭐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고 확실히 좀 이슈, 재료 소화해 가면서 상승 추세, 상승 곡선 그리고 있네요. 3일기업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기업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네. 3일기업공사랑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대신 정보통신이죠. 이 기업을 제가 인물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지금 매물대를 돌파하고 다시
최근 3개월의 고점을 돌파했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자리는 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나서 현재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은요. 2자리 정도 수익을 내면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관심을 가질 만한 게 3월 31일 날의 자리인데요. 자, 이 자리에서 주가가 신고가, 네, 최근에 3개월 동안에 매물을 돌파하고 나서 정별로 완전히 전환을 했죠. 자, 그리고 거래 없이 지금 4월 1일 날 빠졌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자리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단기 진입도 가능해요. 이 종목과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대신정보통신이죠. 대신정보통신과 삼일기업공사 두 가지 모두 이 앞에 큰 시세를 내고 주가가 빠진 이후에 다시 갈려갑니다. 이 종목 가지고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6월달 또 지방선거 관련된 종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4월달, 5월달 다시 한 번 더 지금 단기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타이밍을 잡고 싶으신 분들, 또 이와 관련된 매매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 네, 이 노란톡에 오시게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장중에 자료도 올려드리고 종목과 관련해서 정보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시고 아래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로 대신정보통신이랑 삼일기업공사랑 차트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뭐 재료가 똑같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만큼 현재 이슈는 있고 여러분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추가 전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아이패밀리 SC. 이 종목도 어마어마했던 종목입니다. 2월 말쯤에 좀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바로 어제장이었죠, 위원님. 또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와주게 되면서 29,550원 터치 나왔습니다. 28.48% 거의 준상한가와 관련된 수익률인데요. 이제 그러면 더 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식이 참 재밌는 게 네. 잊고 있으면 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잊고 있으면 화장품 관련주들 잊고 있었는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금요일에 올라갔죠. 자, 금요일 시장의 테마주 중에서 네. 유일하게 올라간 게 화장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가 됐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지만 이제 마스크도 외부에서 이제 좀 벗고 그리고 오늘 인천공항도 코로나 관련된 거리두기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물들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코로나를 감기로 인식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나 리오프닝 관련주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IFML SC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 2월 달쯤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공모가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 3만 원, 29,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9,000원대까지 주가가 시세가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모든 화장품 관련주들은 바이오 기업과 같이 분위기를 타요. 분위기를 한번 타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기 어려운 게 바로 화장품 주식과 바이오 주식들인데요. 지금 바이오가 죽었죠. 그걸 대체하는 게 화장품과 같은 종목들입니다. 화장품도 한번 분위기를 타게 되면요. 바닥에서 2배, 3배씩 올라가죠. 자, 지난 금요일 날 화장품 관련주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이패밀리 SC도 아주 좋았고요. 이 기업은 이제 32,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더 갈 수 있다.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츠 한불이라는 기업 있죠. 예. 자, 이츠 한불 아주 또 섹시한 기업 중에 하나죠. 오랜만에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꼭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이츠 한불이 만약에 거래를 줄여가면서 하루 이틀 정도 시세가 좀 안 나오면 단봉 캔들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24,000원, 25,000원 이 부근대 들어오게 되면 매수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다시 3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이츠 한불입니다. 대장주 이츠 한불이고 자 그리고 리더스 코스메틱이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이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작고 큰 비중을 베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소액 투자자분들이 월요일 시초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다시 단기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토니모니라는 종목 있죠. 네. 토니모니는 색조 화장품 관련된 기업인데 로드샵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로드샵의 매출보다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지문 한 번만 누르게 되면은 많은 화장품들도 다양하게 쉽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토니모리뿐만 아니라 에이블 CNC 같은 기업들, 네. 로드샵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빠졌는데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토니모리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코리아나라는 종목이죠. 예. 코리아나가 2월 달에 시세를 못 내고 4월 1일 날 첫 번째 시세를 낸데 이 기업도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입니다. 이 기업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5,000원 부근까지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정배열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거래가 최근에 많이 터진 화장품 관련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츠 한불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두 가지 특히나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배열로 돌아서고 실적도 좋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화장품 기업 싹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 임강민 의원도 피부가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한데 마스크 벗으시면 또 최대 수혜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요. 아, 왜요? 왜냐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공기 안 좋은 공기가 열심히 폐를 넘어가가지고. 위해서. 네, 근데 네. 네, 그런 건 있어요. 뭐 마스크를 근데 왜 벗는 게 수혜죠? 위원님의 피부가 광이 나는데 마스크를 덮어버리면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요. 네. 그 모든 것들은 얼마나 관리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참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물광 조사를 맞았냐, 피부과를 가냐 이러는데 전 피부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 피부를 위해서 피부과를 간 적은 없고 제가 사마귀 제거하려고 피부과는 간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큰 관심을 갖느냐요. 화장품도 네. 여러분들 비싼 거 쓸 필요 있습니까? 물론 비싼 거 쓰면 좋긴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수시로 무시로 바르느냐입니다. 자주 바르고 네 그리고 건조하다 느끼면 또 바르시고 주식도 많이 관심 갖는 분들이 수익이 잘 나요. 사람들 보게 되면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이 주식 왜 샀냐고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세요. 내 주식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피부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공을 들인 만큼 빛이 나게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위원님. 자, 많이 관심을 드릴 다음 공약주도 궁금해지는데 체크해 주실 종목은?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제가 장기 투자 종목으로 대한전선을 네. 다시 말씀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상한가를 가고 나서 거래가 다시 터졌는데 이 자리를 끝낼 것이냐. 네, 끝내는 분들은 정말 주식에 대한 시각이 좁으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종목은요, 차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어느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유례 없는 물가 상승 구간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인플레이션을 취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취하는 게 뭐냐고요? 거품을 취하는 거예요. 화폐라고 하는 건 어떨 때는 가치가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가치가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소한 것들이 가치가 올라가죠. 자, 그리고 생산량이 많고 공급이 많은 것들은 희소성이 작아지는데 최근에는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화폐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그것을 반영해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자, 언제까지 물가 상승이 이어질 거냐? 금리 피크 아웃까지 물가는 상승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는 그 순간까지 유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모든 물가들이 내 월급 빼고는 다 올라갈 거예요. 해지를 무엇으로 할 겁니까? 바로 주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죠. 바로 원자재를 다루는 기업들입니다. 자, 이 기업 어떤 기업이냐? 500kV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500kV 초고압 케이블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대한전선의 기술이고 이 대한전선의 기술은 앞으로 풍력타워가 전 세계에 일어나면서 해상풍력 최대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에도 초고압 케이블 지금 수출 진행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초고압 케이블이 들어갔습니다. 중동 그리고 북미 쪽에 모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호반건설이 이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정상화되는 과정 가운데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어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 투자 신탁, 투신이 아주 큰 관심을 가질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한번 시세가 시작되면
추세를 타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크게 가지실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대한전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인데 무방에서 좀 펼쳐지잖아요. 위원님, 어떤 내용 공개된지 살짝 좀 언급해 주세요. 오늘 대한전선,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지금 올라갔는데 대한전선 상한가를 갔죠? 예. 제가 대한전선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대한전선으로 300% 수익을 안겨드렸죠. 5,000원대 팔았는데요. 1,200원대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매집을 하고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그때 쉽사리 팔지 않고 5,000원대 가서 제가 매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경이로운 수익이 나왔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다시 한 번 더 떠오르고 있고요. 대한전선과 같은 기업들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의 변화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아는 사람만 참 애가 타네요. 아는 사람만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유례없는 기회예요. 대한전선이 간다는 건요, 시장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 매일매일 나옵니다. 근데 그 상한가가 질적으로 달라요. 어떤 기업은 상한가 가고 다음날 거래가 터지고 나서 끝나는 기업이 있고요. 어떤 기업은 상한가를 가고 나서 추세가 우상향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대한전선 하나를 통해서 전체 시장이 변화하는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무방으로 입장하셔서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 빨리 감지하셔야겠습니다. 대한전선 한 종목으로 이야기 풀어주셨고요. 또 분기 베스트셨잖아요. 관련해서 여러분 좋은 정보들 얻어가세요. 자,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임강민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강민 위원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좋은 종목의 뜻을 우리 좋은종목 위원께서는 내용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잡아서 수익 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안목을 어디서 키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시죠. 오늘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이야기 진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활발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 나종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바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 보내기가 좀 번거롭다 하시면 이쪽에 역시 QR코드 열려져 있기 때문에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함께 갖다 대시면 그 링크 연결 바로 되실 거예요. 자, 이어서 무료 방송 또한 잠시 후 펼쳐집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일동제약 후속 황금주가 공개가 될까요? 자, 근데 일동제약이
황금 맥점 추적을 딱 해봤을 때 351%의 수익률을 또 선보여줬다라고 하니까 이 이상으로 또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다줄 종목은 무엇인지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그 정답들, 그 힌트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시황, 종목, 수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위원님? 네, 잘 보냈습니다. 이제 막 여의도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잘 보이시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넥타이도 이렇게 개나리 꽃 개나리로 훨씬 이렇게 돋보이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입니다. 뭐 일주일 이 시간만 되면 저는 가슴이 설렙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우리 개인 투자분께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기법들을 전수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오늘 제가 무방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나왔잖아요. 제목이 일동제약 최저점을 잡아서 350%, 뭐 GSE 330%, 우리 황금 맥점이 포착해서 좋은 수익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4월 달 이제 또 멋진 수익을 낼 그런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잠시 후 펼쳐질 무료 방송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고, 일단 그 전에 위원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글쎄요, 요즘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조금 느껴지는데, 이번 주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이번 주가 아니고 사실 2월 달 또 3월 달 초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1월 달에 가장 어려웠고, 근데 저는 그때부터 2월 달 계속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기억나시죠? 예. 다 두려워했습니다. 네. 근데 3월 달 마감하고 나니까 제가 3월 달은 꽃피는 춘삼월이 될 것이다. 금년도로서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3월 달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시장 전체는 3월 달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또 종목별로 보게 되면 테마주, 소위 말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에너지라든가 원자재라든가 네. 뭐 수산물 뭐 그런 종목들이 지고 제4차 산업혁명주 다시 한번 펀더멘탈 장세로 회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떴어요. 네. 거기다가 리오프닝 관련주도 떴죠. 우리가 시장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1월 달, 2월 달 굉장히 장점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3월 달 그 첫 번째 기회였고 4월 달, 5월 달까지 이런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가 유망할 것이냐? 자율주행 또는 성장주, 역시 또 자율주행 등 성장주,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것들이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시장을 한번 보고 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성공 투자의 팁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는 밤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전략이 과연 옳았는지 틀렸는지 그걸 한번 검증하실 시간도 가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남보다 앞서가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코스피부터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월봉부터 볼게요. 역시 3월달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뭐였죠? 대형주죠. 네. 대형주면서 그래도 저점 대비 그 어려울 때 1월달 저점 대비 5.7%나 올랐죠. 양봉 나왔죠. 약속 지켜드렸죠. 네. 예, 이런 것은 4월달도 또 한 번 양성이 날 거예요. 1월달 이렇게 크게 중간 반락이 왔고 이제 실적 장세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코스닥이 될 텐데 코스닥은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하게 얼마나 13% 넘게 올랐어요. 자, 코스닥 차트를 볼까요? 사실 이때 이 구간에서 제가 이 지금 조정 성격을 좀 아시자. 그러면서 이때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서 FOMC에서 이제 금리 올리고 기축적 조정 한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선 반영하는 거거든요. 주가에 선 반영해서 이거 그랜저 검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부터 저는 기회다 어쨌습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베스트가 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죄송합니다. 시황뿐만이 아니고 종목을 보는 눈도 동일합니다. 차트가 그걸 말해주거든요. 논리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2월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에서 이것은 단발성이다. 단발성이 끝날 것이다. 맞죠? 이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지금 대포 소리가 아직 끝나지 않는데 무슨 매수냐? 왜 그건 또 모르시나요? 대포 소리 날 때 매수해야 돼요. 과거에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9.11 테러도 그렇고 역사적인 저점을 했을 때가 바로 그 컨트롤 리스크였거든요.
올랐죠. 그러면 이때 멈칫하고 망설였던 분들은 13% 어디서 보상받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 시간은 제 기법을 말씀드리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역시 좋았죠? 자, 코스닥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네. 월봉 보시게 되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맨날 그랬을 때 이게 답이 나오죠. 그런데 코스닥이 이렇게 오를 때 그동안 이 구간에서 양선이 나왔죠. 한번 보십시다. 왜 이거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는 굉장히 두려웠죠. 이때 많이 올랐던 섹터가 뭐가 올랐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유가, 환율,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대칭되는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그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오늘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투자의 팁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게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이죠. 그때 1244원 가니까 이제 또 1300원 간다. 큰일 났다. 그런 의견이 시장에 팽배했다고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당연히 내리죠. 이게 이제 하락 C파등이 올 겁니다. C파등이 오면 외국인 매도 많이 안 해요. 그러면서 시장 안정권에 접어들 것이고 특히 전쟁 관련해서 여러분들 에너지, 유가 저는 이미 한 6주 전부터 이거 이제 유가 이게 인플레이션 그만하자고 그랬죠. 우리 앵커는 정확히 기억하시죠? 네. 이게 뭐냐면은 이럴 때 유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저는 골드만삭스에서 150달러 간다고 얘기할 때 120달러, 130달러 맥심이 될 것이다. 최고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거 똑같아요. 왜 4월 달에 좋게 보냐면 이게 C파등이 오면은 4월 달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4월 달은 결국 펀더멘탈 장세로 간다. 이럴 때 안타까운 게 뭐냐. 이럴 때 이미 많이 오른 에너지 관련주 계속 리바이벌 하면서 뭐 여기저기서 자꾸 회자가 되니까 이거 지금이나 사야 되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그들과 좀 다른 시각을 가져라. 그리고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새로운 시세를 줄 종목들을 매수하시라. 그걸 조언으로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전쟁 테마는 지고 4월 전약 후강의 장세를 기대해 본다면 그리고 펀더멘탈을 수렴해서 좀 좋은 종목들이 좀 튈 수 있는 기회가 조성이 된다면 결국엔 종목을 잘 고르는 눈이 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네. 그러면 우리 종목들 확실히 좀 열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황금 맥점이란 뭐냐. 그야말로 아까 시황도 보셨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지나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황금 맥점 추적기는 뭐냐면 일단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을 잘 잡아요. 아까 제가 새로운 시세를 줄 종목들을 하자 할 때 이미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들, 뉴스가 되고 이슈화 되는 것들은 이미 늦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저점에 잡는 게 바로 황금 맥점이다. 그러면 이번 주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패러다임, 시장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흐름에 따라서 주도주가 나타나요. 그 주도주를 어디서 잡냐? 저점에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좀 수익이 좋았던 황금 맥점에서 포착된 종목들 보시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좀 이게 생소하신가요? 네. 아시나요? 전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클래시스 이로다처럼 피부 관리. 그렇지. 그 여성분들 좋아하시고 그래서 코로나 때 못 갔잖아요. 네. 예? 그동안. 근데 코로나가 이제 다 리오프닝 되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내리게 되면 관리도 해야죠. 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개인 투자 어디서 좋아하시냐? 양봉 3개 나올 때 좋아해요. 네. 보통. 네. 아까 우리 저 시황전에서 제가 금년에 첫 번째는 기회다. 그때 완전 바닥에 있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음선 3개 다음에 황금 맥점이 포착해서 10% 정도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하림인데, 하림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보세요. 자, 요것도 음봉 3개죠. 네. 이게 크게 상승한데 음봉 3개에서 나왔는데 이때부터 포착이 돼요. 왜냐하면 양선 크게 나고 역전된 방치 음선, 거래 감소하죠. 좀 누르다가 또 한번 기어이 슈팅이 나와서 한 12%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완전 바닥에서 했던 이지 트리뉴스가 있어요. 이지 트리뉴스는 진짜 황금 맥점 마디마다 정말 먹고 또 먹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그쪽에 있죠. 예. 음봉 7개 나왔을 때 부해에 걸리면서 황금 맥점 포착해서 13%.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음봉 5개 나와서 그때 상한가. 이렇게 하면서 또 최근에는 이번 주는
이게 양선 다음에 도지 그러면서 12%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다 저점이었죠? 네, 그러네요. 근데 저점에서는 대부분 분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두시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다음에 또 한농화성이 있는데 네. 한농화성도 어김없이 음봉이었어요. 음봉, 삼봉? 양선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네. 그래서 그때도 우리 유튜브에서 네. 어쩌면 이렇게 음성공이나 잘하냐 그것도 예. 하선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역시 상승되면 눌림에서 거래량 바닥을 만나서 쭉 슈팅이 나오면서 좋은 수익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또 하나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 S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SL?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기 앵커님 양양음. 뭐죠? 양양음 남바? 5. 5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선을 하면서 쫙 10% 정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황금 맥점은 고점에 추격하는 것이 일도 없습니다. 일도 그러니까 예, 남들이 안 볼 때 이렇게 매수하니까 수익이 잘 나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직장 다니시거나 주린이 분들이나 누구나 똑같이 저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제이시스 메디칼 말씀드렸죠.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날라가야죠. 날라가죠. 예. 삼척 동장도 다 하는 네, 아시아나 항공이 있습니다. 뭐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다 그런 게 있는데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것도 이제 사실 이 하락이 크게 가져오면서 대쌍바다에서 역전된 망치, 도지 이런 네. 것들도 이제 포착된 건데 이것은 뭐 이미 지났으니까 이번 주만 보더라도 보세요. 이 양선 다음에 음선이죠. 양, 양 캔들. 그러면서 8% 상승했어요.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줄으면서 시세를 올렸습니다. 이게 뭐죠? 시장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에너지 관련주 열쇠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건 다 고점이었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또 올랐으니까 또 얘기 나올 겁니다. 이제 네. 리오프닝 관련주 하면서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좀 뭐 끝났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때에서는 안 나와요. 얘기가. 이때에서는 안 나와요. 이제 아시겠죠? 무슨 네. 말씀인가? 우리 이여선 앵커님 밤방송 늘 앵커 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럴 때 얘기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남보다 한 발 앞서는 전략이 좋겠다. 또 네. 한 번 말씀드리고 싶겠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뭐 장이 좀 좋지 않았는데도 역시 저점을 잡으니까 수익이 나더라. 그게 뭐냐? 바로 QSI입니다. QSI. 같은 경우는 이거 조금 옛날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처음에 황금 맥주에 포착한 게 여기요? 우리 앵커님 그 네. 보세요. 양양음이었죠. 여기. 여기 예, 거기 있죠. 양양음 도지네요. 음이 또. 예, 거기에 있죠. 이게 뭘까요? 양양음 5. 5죠. 네. 그래 이때부터 좋은 수익을 냈고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사실 QSI는 네. 자율주행차에서 세계 최초로 있잖아요. 예. 라이다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라이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메타버스를 이렇게 우리가 하려면 디바이스 기기가 들어가요. 예, 예, 플랫폼도 예. 있고 그런데 그쵸. 디바이스 기기에서 세계 최초로 있잖아요. 자, 최대 게임 유통회사에다가 그 디바이스 센서를 납품한 회사예요. 센서를. 예, 실적도 좋아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따 말씀드린 아지네스가 똑같은 패턴이에요. 주식 어렵게 할거 일도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제가 뭐 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뉴스 많이 나오고 회자되고 어디서 수익 많이 났다면 쫓아다니지 마시라는 거. 두 번째, 굉장히 맥점을 찾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들 레귤러한 겁니다. 주식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자, 음선 2개 다음에 이게 풍차들의 도지. 네. 여기에서 이평선 밀집해서 그래도 좋은 수익을 난다. 그 바로 QSI 이것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그런 예가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 좀 보면서 정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는 재료대로 살아있고 그 좋은 재료를 활용해서 좋은 자리에서 들어갔던 종목들이 쭉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정리를 하면서 이 이상으로 큰 수익 냈던 종목들 흐름 다시 짚어보면서요. 저희가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 다시 공부해 볼게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성비 매매를 위해서 클릭 한 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있다면 매일매일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소고기를 안 먹어도 소고기 먹은 기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어떻게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탐구하는 시간이거든요. 위원님, 네. 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가 참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주식이 쉽습니다. 나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예.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다 본인의 선택이시죠. 맞아요. 근데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 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첫째, 남들과 멀어져라. 그러니까 대중에서 좀 멀어지시라. 그리고 고독하지만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자. 그게 뭐냐? 그러니까 막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만큼, 아는 만큼 수익을 줍니다. 제가 지금 우리 머니투데이 나와서 여러분께 시장 흐름을 위해서 첫 번째 2년 이제 3개월이 되고 있는데 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제가 제 일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시세를 많이 낸 그런 대장주, 시세 대장주도 우리 황금 맥점이 제일 저점에서 포착했을 겁니다. 아시는 분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좋은 시스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요, 정말 맥점 공부하는 거, 심화 학습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안내해 드리면,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가지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황미끼 수제자 발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 무방을 해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끼 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첫 번째 GSE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 팁이에요. 하나는 뭐냐? 저점에 잡는 그런 맥점.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너지 인플레 여기서 그렇게 얘기 나왔을 때는 멀리 하시라. 이게 답이 나와요. 자, 첫 번째 황미끼가 잡은 게, 죄송합니다. 황금 맥점이 잡은 게 여기서 상승한 다음에 역시 눌림이었다. 눌림이었죠. 이때부터 상한가 101% 그냥 수직 상승을 했잖아요. 수직 상승이라는 다음에 가격과 기간주를 거쳐요. 여기에는 좀 이제 지그재그 파동이니까 놓쳤다 치자. 그런데 어디서 결정적으로 또 한 번 황금 맥점이 포착했냐면요. 바로 여기에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양음양 패턴. 역전된 망치 토지. 주식 쉬워요. 그러면서 상승한 다음에 눌리면서 대부분 대부분 곁으로 어디서 많이 따라다니시냐면, 야, 이거 이제 올라오면 상한가 쓰면 뭐 상한가 나오면서 내가 저거 못 삼고 팔불출 갔죠. 이게 뒤늦게 가담하는 거예요. 그때는 한테프 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음양 만들어서 이때부터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죠. 그러면서 종국적으로 맨 처음에 샀을 때보다는 334%, 이 맥점에서는 175%는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때부터 좀 시간이 얼마 됐는데 보세요. 벌써 한 달 반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많이 몰래 다니셨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에너지 유가 골드만삭스에서 150달러 간다, 좋은 정보는 120달러, 130달러 간다 했는데 이거 뭐 여러분들 아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거 내가 못 잡으면 에너지 관련주 해야 돼. 전쟁 안 끝났어.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힘드시잖아요. 반토막 났거든요. 여러분께 비교적 정확히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제4차 산업혁명주에서 로봇 테마를 안 볼 수가 없죠. 이것도 굉장히 단순해요. 자, 이평선 밀집에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기계 양소리 주고 그 다음에 도지예요. 이거 황금 맥점 전략 넘버1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자꾸 옛날 그 황미끼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황금 맥점이 더 쉽죠? 이게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이때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상위 5%보다 이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을 아시겠죠? 이때부터 122% 상승이 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무방 타이틀스로 나왔지만 정말 일동제약을 제일 처음에 잡은 것은 역시 황금 맥점이었다. 자, 여기서도 상승한 다음에 역시 눌림이었죠? 똑같습니다. 양양음. 그러면서 이때부터 140% 올랐고 또 한 번 양음 패턴. 이게 전략 넘버4예요. 37% 상승이 나왔다. 이때부터 또 결정적인 게 여러분들 혹시 3스타란 말 들어보셨어요? 별 3개. 뭐 그 중장, 육군 중장, 뭐 공군 중장 뜻이 아니고 캔들에서 더지 이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힘의 균형이에요.
거래가 감소하면서. 그러면 윗바이 됐던 아랫바이 됐던 변화가 쉬워요. 이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이때부터 매수해서 여기서부터로 봐도 112% 상한까지 뽑았죠. 그럼 또 여기 포착이 돼서 이건 뭐 제가 좀 너무 우라가 심해서 그냥 치고 나왔는데 제일 저점이 351%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황금 맥점에 포착한 예가 되겠고 이제 조금 빨리 나갈게요. 자, 한국 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말씀드린 GSE가 제일 먼저 잡았죠. 그 다음에 한국 소기도 오래된 건 차치하고 최근 것만 보세요.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양, 양. 그러면서 이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글씨가 잡아서. 양, 양이었죠. 이럴 때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 저점 잡는다는 건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상승할 룸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점 매수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기막힌 맥점을 아는 건 상위 5%다. 근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랐을 때 회자될 때 뒤늦게 가다 보시면 이렇게 하면 수익도 나겠죠. 근데 고점에 사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권은 줄어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미 많이 오른 다음에 사게 되면 내리고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이 저점에서 샀으면 좀 기다리면 수익이 잘 났는데 이때 이제 양선 나오면서 이게 장중 양선이거든요. 이때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 이때부터 또 고생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싼 고점에서는 한테 부셨다가 저점 줄 때 매수하면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 소개도 마찬가지고 아마 저점은 잘 잡은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중앙 에너비스예요. 요것도 한 몇 점을 보실게요. 최근 것만. 자, 굉장히 규칙이에요. 이것은 제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음봉 7개짜리에서 공략해서 음봉 7개짜리. 이거 아무도 손이 안 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무도가 아니죠. 근데 대부분이 손이 안 나오고 이때부터 저점 잡으니까 대쌍바닥에서 상승이 일어나고 또 한 번, 두 번째 양. 똑같죠. 그러면서 142%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똑같이 양. 역전된 방치의 토지 이런 것들을 진짜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디서 좋아해요? 자,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자, 오늘 뭐 에너지가 어떻고, 뭐가 에너지 관리 올랐고, 그러면 야, 이제 트레비스 나오고 그러면은 야, 저걸 샀어야 되는데, 야, 우리가 배웠어. 교과서에서. 위에서 적산병, 장대양봉, 돌파양봉 좋은 곳이야. 많이 배우시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가요? 이때부터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안 볼 때 양음양 패트 이렇게 매수하면 누구나 다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였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가 아까 봤을 때 GSE, 한국석유, 그 다음에 중앙에너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가 막힌 자리가 있습니다. 대성에너지입니다. 굉장히 똑같아요. 이것도요. 양음양 캔들이었죠. 그냥 수직 164%가 올랐고 또 여기서도 한번 포착이 돼서 한 19% 상승 그런 예가 되겠네요. 보시면 일동제약, GSE 그런 것들을 황금 맥점 이제 저점 포착했다는 거 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GSE가 334% 이게 많이 올랐을 때 저는 과감히 매도로 사인을 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에서 계속 에너지 인플레 얘기가 나왔다는 그 사실을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또 이제 최근 거에서 보게 되면 수익이 짭짤하게 났던 게 역시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주에서 신규 상장주들이 좀 시세가 좋았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신규 상장주로 보자. 왜냐하면 다시 한번 제 4차 산업혁명주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동안 낙폭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사실 아셈스도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저 고점대에 맞았을 때 음봉 3개에서 공략해서 그때도 VI 그러면서 상한가 같고 여기를 또 한번 양음양 패턴이죠. 이게 다 저점에 잡으면 이렇게 얼마를 수익 나는 그 다음이고 이렇게 짭짤하게 또 수익 날 수 있단 말이에요. 크게 빠지지 않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또 한 번 황맥기에서 포착된 게 황금 백점에서 음봉 3개짜리에서 43%나 토탈 저점 대비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제작진에서 요구하는 50%는 안 갔지만 그래도 43%나 50%나 도찐 개찐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 이 시간을 통해서 맥점 잡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보로보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엄청 쉬워요. 양양음, 특히 역전된 방치, 상승되면 눌림이었죠.
이때부터 그냥 쭉 슈팅이 나요. 보통 5일 동안에 이것도 한 20% 이상 올랐거든요. 또 한 번 똑같이 양념 나오죠. 이거 황금 맥점 전략 5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한 번 20%.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시세로 수익 나고 또 나고 고점에서 일정 뭐 매도하고 이런 매매를 하시면 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HFR이 있습니다. 자, HFR은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사실 그 5G 장비주는 재작년에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힘들었죠. 그런데 거기서 다크호스가 나올 거라 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뭐냐면 거기에는 KMW 뭐 서식이 쫙 많이 있어요. 제가 딱 지목한 건 바로 HFR였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기업 내용을 알고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HFR은 뭐냐면 미국의 AT&T하고 버라이즌 이런 데 실질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회사하고 일본의 후지스, 일본 통신회사에서 뭐 그 탑티어 아닙니까? 그런 데하고 다 제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용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잘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때 상승담에 누르면서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장이 안 좋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2시 반에 황금 맥점 코너가 있거든요. 그때도 67% 올랐어요. 시간이 좀 지났죠. 근데 그 다음에 2월 달에 또 한 번 포착됐고 이렇게 상승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재밌는 게 상당히 외람되지만 사실 뭐 박사급들, 석박사급들이 이제 그 증권사에 그 애널리스트로 포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통신 업종에서요.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때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게 탑픽이라고. 아무 이런 광고도 없던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없던 분이 이때 했어요. 자, 그럼 누가 먼저 잡았죠? 황금 맥점. 이때죠. 그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뜻인지는 좀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경신하고 있네요. 넘버원이 HFR이었다. 예.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한번 다음에 보게 되면 미래생명자원이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도 역시 이제 이것도 결국은 어떤 거였죠? 다 이제 식량 관련.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지고 있죠. 이것도 바로 뭐냐면 굉장히 쉬워요. 양양음 도치. 상승 다음에 누름이었죠. 다 저점이었죠.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음선 다음에 음선 3개 역전된 망치 도지 나오면서 또 상한가까지 뽑으면서 34%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한 59%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원전에서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성 파워텍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도 적자고 과거에 이제 그 반기문 그 관련주로 해서 테마에서 참 잊어먹은 제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 옛날에 제가 한 2만 원까지 올 매도 시켰더니 무방에서 다른 데 있을 때요. 막 이것까지 저한테 실력 없다고 그러던데 완전히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양양음에서 그때 19,800원에 꼭져 있을 거야. 보세요.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또 한 번 상승이 일어나더라. 한 59% 정도 황금 맥점 포착한 다음에 상승이 일어났네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자리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는 잘 소리 안 나가는 그런 맥점이에요. 바로 누브라는 건데요. 자, 성공하는 투자자는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하는 분들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내 계좌의 수익을 내려면 흑상병을 즐겨라. 그러니까 파란색 숫자 음선을 즐겨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통 적산병을 좋아하죠. 이때마다 장중에 양봉이 났었거든요. 적산병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면 근근히 좀 수익 나시겠죠. 잘못되면 이렇게 많이 내리거든요. 그 누구도 안 볼 때 음선 3개짜리 기업 내용을 알아야죠. 비료하고 그다음에 또 농약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결국 식량 관련주죠. 그러면 농산물 관련주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결국 위에 상장한 거다. 내용을 알아야죠. 두 번째 한 게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음봉 3개 다음에 포착돼서 한 56%나 첫 번째, 두 번째 다 포착했는데 좋은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4차 산업혁명주,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주 하게 되면 신규 상장주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K옥션이 있었어요. K옥션 같은 경우는 이때도
맥점 마디마디 완전 저점이었죠. 그래서 지난번 처음에 포착했을 때는 한 11% 정도 상승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오바행 뉴스 한 달짜리 보유예수 물량으로서 내용은 좋은데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횡보했을 때요. 이럴 때 사는 거예요. 펀더멘탈 이기는 수급은 없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 개투자들이 맨날 수급 따지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물론 수급도 중요하지만 펀더멘탈 대비 항상 보게 되면 가격의 괴리가 있으면 그 수급은 꼭 극복하는 거예요. 급등 나오잖아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 이럴 때 조금만 며칠만 기다리면 수익이 크게 한 40% 날 텐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떤 분들께서는 이것을 못 기다려요. 뭐 때문에? 에너지주, 전쟁 관련주, 이미 테마가 돼서 많이 오른 종목들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물론 잘하시면 수익이 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수익을 안정해 낼 수 있을까요? 하여튼 44% 수익 난 그런 예가 되겠네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한성기업이 있습니다. 한성기업도 역시 양음 패턴에서 포착인데 전저점 깨지 않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테마가 형성되면서 52% 상승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냐면 마인즈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종목을 강조드리냐면 노란톡에서 저희가 이제 보실까요? DY 그 다음에 DY도 크게 몰랐죠? 마인즈랩도 제가 노란톡에서 다 여러분께 무료 추천했던 종목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인즈랩은 바로 AI에서 그 AI 콜센터라든가 또 AI 인간이라든가 그런 거 봐서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완전 대바닥이죠. 예? 쌍바닥 아닙니까? 그러면서 준 상황, 저를 신뢰하시면 43%나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따가 잠깐 힌트를 드리면 최소한 주봉 정도는 보셔야 돼요. 이 기가 막힌 주봉의 자리를 모르세요. 자, 이게 뭐예요? 1, 2, 3 스타예요. 이런 종목들 우리는 또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틀림없고 이렇게 마인즈랩이나 K옥신처럼 저점에서 크게 리스크 없이 갈 그런 종목들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AS 종목 아진네스텍입니다. 아까 이제 좀 이렇게 눈썰미 있게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진네스텍을 처음에 포착한 게 바로 어디였냐? 여기에 있어요. 그냥 수직 30% 올랐고 이런 데서 가만 놔두고 그 다음에 올랐던 게 바로 여기서 또 한 번 상한가도 가면서 저점들이 91% 올랐거든요. 자, 아까 제가 이런 맛을 주식 쉽다고 그랬죠. 이런 패턴이 뭐가 나왔을까요? 예, 어제 한 QSI예요. 네.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쉬워요, 주식. 저점이었죠. 똑같죠. 밑에서 도지 캔들 십자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그냥 누가 거 사는 거예요. 기업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올라갔고 37%나 상승이 최근급만 37%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AS 드리는데 이런 지금 로봇 테마는요. 저는 다음 주 로봇 테마 관련 종목들이 자리가 괜찮아요. 지속적인 관심에 두시면서 16,000원까지 보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로봇주 뭐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켜보겠고 중요하고 또 기대되는 것은 다음 주에 어떤 종목 공략할 수 있을까입니다. 위원님 있을까요? 네,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네, 예, 그 이제 황매기 전략 넘버1에 포착된 종목인데요. 오. 자세한 가격 전략, 네. 그 내용은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네, 뭐 대표적으로 완구 회사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포인트 있는지, 가격 전략 어떤 부분 있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잠시 후 무방에서 펼쳐지니까요.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위원님, 오로라에 대한 오를 수밖에 없는 가격 전략도 네.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뭐 후속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많아요. 무엇보다 일동제약 성공 후속주. 투자하는 비법 다 보셨죠? 네. 정말 쉬워요, 주식. 아까 왜 예컨대 웃으셨는데 쉽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첫 곡지는 뭐냐면 일동제약 후속 다음 주 크게 갈 그런 황금주. 제가 4월달 크게 갈 황금주 그거 하고 하나는 또 뭐냐면 그동안 고생이 많으신 늘 테마주 추격하면서 손실 나신 분들 또 직장 다니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 뭐가 있죠? 황금 맥점 추적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제자를 제가 키울 겁니다. 와. 그래서 홀로서기에서 제가 노하우 낱낱이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 함께 하실 분들 꼭 이따 무방에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세요.
독점 매수가 사실 손이 잘 안 나가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수제자 양성 프로젝트를 또 준비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무방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죠.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하시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이라고 현재 깜빡이고 있죠. 해당 부분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의 사진 옆에 있는 방송 중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성공 투자 후 토요일에 기쁘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